음양오행으로 건강관리법을 연구하는 이성윤입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는 음양오행으로 본 인체이해입니다. 음양오행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고, 그리고 주위에 음양오행으로 장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주도 보고 이런 것도 다 음양오행인데, 그 음양오행이 방금 인체를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건강관리하는데 아마 매우 도움이 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오늘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음양오행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혹시 자녀를 키우신다면은 혹시 이제 키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적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적 향상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애들이 이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성격을 좋게 할지,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라든지 여성 질환을 좀 예방하는 데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의 육체적인 건강, 어떤 정신적인 요즘 문제도 많은데 정신적인 건강, 그 다음에 평소에 나타나는 통증이나 증상이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와 체질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스스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음양오행 속에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방금처럼 건강한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의적으로 하시면요, 신장이 약하다, 어디가, 그 다음에 간이 약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좋아지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방금 아까 이제 제가 몇 가지 주제를 했던 거를 예를 들면요, 어린이 키 성장에 좋으려면은,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신장 방광이 좋아야 되고, 기운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면은 키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간장 담낭하고, 신포삼초가 이 세 개의 장구가 영향을 준다고 음양오행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성적이 좋아지려면은, 이후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신장 방광이 좋아지면은 이렇게 지혜라든지 이렇게 인내심이 좋아지고요. 간장 담남이 좋아지면 공부하는 욕심이 생겨요. 이렇게 지식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장 소장이 좋아지면요, 혹시 예술적으로 키우려면은 그런 쪽이 좋아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고요. 어떤 좋은 성격에 대해서도 방금처럼 간은 인자함을 주는데 간이 나빠지면은 노해지고요. 심장 소장은 예의가 있는데 그게 나빠지면 버릇이 없는 희라는 그런 쪽으로 가고요. 비장위장은 이제 신의가 있는데 신념 믿음이 있고 그러는데 그게 안 좋아지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폐대장이 나빠지면요, 의리가 있는데 요즘같이 이제 좋아지면 의리가 있는데 나빠지면은 슬퍼지고 자살을 한다든지 이럴 거고, 신장 방광이 이제 좋으면은 잘해 오시는데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은 신장 방광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게 좋아지면은 지혜가 생겨서 이렇게 이해심이 좋아지는데, 나빠지면은 공일에서 공포심도 생기고요. 부정적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더 들어보시면 이해를 할 거고, 갱년기 여성 질환에는 이렇게 신장 방광, 간장 담당이 나쁘고, 심포삼초가 나쁘다고, 그걸 또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운 정력에도 또 비슷하게 이렇게 오행상으로 보면은 위에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탈모나 이명은요, 단순하게 신장 방광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심포삼초 스트레스라든지, 그러면 이제 이런 주제를 들었으면은 문제는 신장 방광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좋게 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장 방광을 어떻게 좋게 할지, 방금 간장 담낭이면 왜 가라면 간장 담낭이 나빠지는지,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그림 속에 지금 음양오행 도표 속에는 되어 있는데, 오행상으로는 이게 목화토금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위에 이제 작게 적혀 있을 건데, 완상곡인연이라고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확산을 시키고 고정을 시키고 긴장을 시키고 연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걸로 가져야 되는데요. 신장 방광의 기운이 약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거기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신장방광은 원래 겨울에 약해져요. 아까 수라는 게 겨울에 약해지고 밤에 기운이 힘들어져요. 신장방광은 오행상으로요. 그래서 밤이나 겨울에 밤에 혹시 계속 늦게 자는데 신장방광이 좋아지려고 병원에서 뭐라고 들었고 본인도 자궁이나 이렇게 그것도 신장방광 계통이에요. 자궁, 방광, 남자분은 전립선, 뭐 뒷골이 땡긴다든지 뭐 어느 증상이 신장방광에 관계된 증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소변을 자주 보고 뭐 이명, 탈모, 뭐 생리통, 생리불성, 부종, 그 다음에 골다공증 오고요. 뭐 만성 피로에 하품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요즘 하품을 정신없이 많이 하는데 왜 하품을 하는지를 그거는 이제 이렇게 밤에 늦게 자도 그렇고 특히 겨울에 있잖아요. 무리하게 활동을 할 때 스키 타러 가시잖아요. 신장방광이 나쁘신 분은 겨울에 그거 하면 안 되죠. 겨울에 하고 나면은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엄청 고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신장방광은 원래 이렇게 짠맛의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단맛이나 쓴맛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방광이 나빠져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맛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황제내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가로를 하고 번뇌를 하면은 신장에 정이 고갈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뼈의 골수 속에 이렇게 기운을 저장해 놨는데 내가 하루에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든 거 이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뼈에 있는 골수가 빠져나가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요, 소고기를 이렇게 곰을 다리면은 구멍이 뽕뽕뽕 나잖아요. 그게 빠지는 거를 뭘 드시냐면 골수를 드시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도 골다공증은 그 골수가 빠져나가요. 가로를 하고 번뇌라는 거는 지치게 계속 부정적이고 그 무서운 어떤 생각들, 안 좋은 생각을 지치게 계속 되풀이하는 걸 번뇌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나빠지는 거고요. 신장방광의 기운을 이제 좋아지게 하려면은 방금 위에 말한 거를 거꾸로 가셔야죠. 예를 들어서 밤에 제가 누가 신장방광이 안 좋아요. 그럼 무조건 일찍 주무셔야 된다고. 예. 그런데 누가 계속 예를 들어서 늦게 야근을 한다든지 하면은 어떨 때는 제가 직장을 바꾸든지 예, 직업을 바꿔야만이 좋아질 거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지 않고 뭔가를 좋게 하는 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나빠지게 하는 원인을 없애시고 내가 좋은 그게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습관을 하시면 되고, 음식에 대해서는 난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간장담랑도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좀 이렇게 뽑았는데요. 간장담랑은 왜 나빠지냐면요, 이렇게 성격 때문에도 나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번뇌를 한다 했잖아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신장이 나빠지고요. 간은 혹시 여자분들이 많이 나빠지세요. 왜냐하면 부드러움을 많이 쓰면은, 내가 부드럽게 인자함을 쓰는 걸 말하거든요. 봄의 시작 출발이고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몰랐던 일을 하는 것도, 왜냐하면 오늘 제하고 이렇게 만나면요, 제가 목 기운을 많이 써요. 부드러움을 써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몇 번 만나면은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기운을 안 쓰고요, 다른 기운을 쓴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자하고 부드러운 목 기운을 많이 쓰는데, 여자분들이 그래서 많은 거는 사회로부터 별로 안 좋고, 남편, 시댁, 가족 속에서 항상 이 기운을 쓰셔야 돼요. 남자들은 혹시 밖에서 이 기운을 쓰다가 막 눈치 보고 해주다가 집에 오면 큰 소리라도 치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처음과 끝을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증상이 생겨요. 어깨나 다리나 종아리 이런데 특히 뭐가 문제냐면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쥐가 나는 거, 그런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깨가 굳으면은 이 머리로 올라가는 근육이 굳어요. 그러면은 편두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통증도 오고요. 이 목도 간이 간장을 해서 목을 쉽니다. 조금만 해도 목이 쉬고 계속 목이 난주되면 목소리가 자꾸 잠기는 분들은 간 기능이 약한 거고요. 고관절이 약해져요. 이거는 조절이 잘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탈이 나면요, 그게 간하고 연결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저걸 해결해 줘야 이게 좋아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도 안 되고요.
위산 분비나 이런 거는 간이 하는데 그런 것도 소화도 안 되고 평소에 이렇게 눈물 나고 시리고요. 예, 바람이 오면 눈물 나고 이런 거, 바람 싫어하시고 그런 것도 그렇고 한숨을 잘 쉬는 거. 예, 푹푹 쉬는 것도 이렇게 제가 긴장이 돼 있으니까 한숨을 쉬보시면 근육이 부드러워져요. 간장 담낭은 이렇게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공장인데 근육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하는 화학적인 젖산이나 이런 거를 간이 원래 없애줘야 근육이 부드럽대요. 그거는 제가 오행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해설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간이 젖산을 분배를 못 해주니까 근육에서 산이 계속 머물러 있죠. 그래서 근육이 탈이 나 있는데, 간이 약한 사람은 더 근육을 많이 쓰면요 어떻게 됩니까? 해결을 더 못하니까 간이 더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성격이 좀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으로 막 쓰고 나면요 자기가 여유가 없어요, 인자함이. 그래서 누구한테 욱해서 못 참는 거죠. 참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을, 간이 나쁜데 무리하게 헬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 좋아지려고 운동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무리하게 헬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간장 담낭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쉬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맛의 음식이 원래 간장 담낭을 좋게 하는 음식이고요. 그것보다 반대의 맛인 단맛이나 특히 매운맛을 먹으시면 근육통이 더 생깁니다. 혹시 편두통이 있든지 한번 실험해 보시면 아는데, 매운 걸 세게 먹으면요 편두통이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빈장이 되고 막 몸이 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달고 매운 것을 줄이시고 신맛에 관계된 음식을, 특히 신맛은 식사 때 빈속에 먹으면 위산이 분비돼서 위를 나쁘게 하니까 식사하고 나서 1시간 내에 있잖아요. 식초물을 드시든지 그때는 꼭 신맛의 물을 드시는 게, 그러니까 뭐 물을 밥 때 먹으면 안 좋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맛의 물을 드시면은 도리어 위산 분비가 되면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1시간 내에는 맹물이나 이렇게 달고 다른 걸 하지 마시고 신맛의 물을 드셔보시면은 방금 이런 증상도 좋아지고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간장 담낭의 기운을 좋게 하려면은 방금과 같이 위에 좀 까칠해지시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인자함을, 어떨 때는 제가 누가 간이 나빠서 이렇게 와서 보면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인간관계를 좀 하지 마십시오를 제 처방인데, 사람을 안 만나면은 간이 부드러워져요. 정말요. 그래서 너무 심한 사람 있잖아요. 간경화나 있는 사람들은요 촌에 들어가시면은 괜찮아져요. 자연하고 있으시면. 그래서 그게 처방이 좀 이렇게 음양오행을 알면요 이렇게 구체적인 특이한 방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음양오행을 아시면 되고요.